소문이 담이 샤그시 된다. 뒤에 가서 담 좀 키워드려라. 어그레시브 인라인에 대해서 떠드는 왜? 아이 나도 민망해. 어그레시브 인라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국내 제1호 팟캐스트 프리즈 시작하겠습니다. 와, 스컬. 다섯 개. 예. 저는 빠르게 갈게요. 전 강펀치고요. 전 지석이고요. 다섯 개 도리 촉. 이경준입니다. 박경준. 근데 경준이 형 확실히 좀 편해지신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부터 이제 입 풀리면 되니까. 아니 저희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30분이나 해버렸어요. 다 달아올라서 얘기를 해버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오늘 저희가 이분을 모신 이유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 씬에 막 발가락을 이렇게 담그기 시작하면서 너무 궁금했어요. 옛날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고 원래 타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누구실까? 근데 사진 자료 같은 것도 많이 없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술자리 같은 데서 그 뭔가 되게 1세대나 뭐 2세대 스케이터 분들을 만나면 물어봤어요. 뭐 그때는 어떤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 엄청 뭐 활기찼다고 하는데 그때는 뭐 프로팀이 몇 개가 있었어요? 뭐 영상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물어보면 개인적으로는 다 엄청 흔쾌히 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처음 에어구구라는 팀 그리고 어그로네이션 맞나요? 맞아요. 어그로네이션이라는 우리나라의 양대 잘 나갔던 프로팀들에 대한 얘기도 들었고 그리고 그 술자리에서 제3지대라는 옛날 방송이 있다. 그게 엑스게임을 주로 다뤘던 방송이다라는 말을 듣고 또 찾아봤는데 거기서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와서 보면 엄청 레트로하잖아요. 그런 그렇죠. 방송 내용이 되게 세기말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씬을 보면서 또 그 옛날에 엄청 부흥했던 그때 그 씬을 또 같이 보니까 되게 신선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개인적으로도 막 이것저것 제가 많이 물어보고 이랬었는데 다른 분들도 저처럼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아예 이 얘기를 오늘 이분께 탈탈 털어가지고 저 강백호 씨도 궁금한 게 많다 했으니까 아예 박제를 시켜서 어그레시브는 언제부터 시작했어? 그러면 이 방송을 들어봐. 이렇게 그 귀에 꼽아줄 수 있는 그냥 그런 방송을 한 편 만들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모셨는데 저는 1세대 프로 스케이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에어구구라는 제일 멋있었던 팀 맞죠? 네, 팀에서 활동하셨던 네. 방송에도 출연하시고 그랬던 스케이터로 알고 있는데 자기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스케이트를 탄 거는 98년도, 98년도 어그리시브만 얘기하는 거고요. 그때부터 쭉 지금까지 타오고 있고 지금은 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스케이트를 계속 타고 있는 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밖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뭐 아무리 막 저희가 막 이경민 씨 얘기를 하고 그래도 거기도 되게 탄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이분에 비하면. 그런가요? 그쵸. 왜냐면은 그래도 한 10년의 차가 있을걸요? 그 정도예요? 되게 동안이셔서 나도 그 처음에 정도 깜짝 10년의 10년 차는 도대체 아니에요? 연세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연세가 어떻게 아닌가? 경민쌤이랑 몇 살 차이 나신 거죠? 14살 차이. 14살 차이예요? 네. 진짜 동안이시잖아. 14살 차이. 혹시 연세가 그러면 패건 들지 마! 손모가지 날라가 본 게. 그러면은 어떻게 스케이트 시작하게 되셨어요? 처음에 인라인 스케이트 자체는 네. 아버지가 친척집에서 남는 그냥 일반 주행용 피트니스 스케이트가 있어서 그걸 받아다 주셨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그냥 그거 타고 활보하면서 왔다 갔다 그냥 원래 활동적으로 어릴 때는 지금보다 더 활동적으로 밖에서 잘 놀고 돌아다닐 때였으니까 너무 재밌게 혼자서 타고 다니다가 KBS 위성 채널에서 니스라는 미국에서 하는 시리즈 대회 어그리시브 대회가 방송이 되는 걸 보고 그런 종목이 있다는 거를 이제 그때 알게 됐죠. 그래서 국내에서 수소문해서 그걸 파는 샵을 찾아서 가서 용돈을 모아서 구입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어글씬이라는 게 있었나요? 얼마나 컸나요? 시작하실 당시에 98년도쯤에는? 그 당시에 제가 시작하기 한 2년 정도 아마 2, 3년 전에 처음 들어와서 시작을 했을 거예요. 제가 그때 봤을 때
초보분들이셨는데 그런 모임이 삼성동에 있었고 뭐 팀처럼 크루처럼 그렇게 타고 있는 모습을 봤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도 그러면은 그런 대형 X 게임들 있잖아요. 대회 같은 것들도 있었나요? 아니면 그때는 아직 없었나요? 그때는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럼 진짜 초기구나. 정확히는 저도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보통 어디서 타셨어요? 왜냐면 제3지대를 보니까 그게 나온 게 몇 년도죠? 제3지대가? 99년도인가요? 2000년? 2000년. 인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래도 마찬가지였겠죠. 파크가 없었대요. 이런 걸 지금처럼 탈 수 있는. 그래서 다들 스트릿 탔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어그레시브를 타려면 뭔가 탈 게 있어야 되잖아요. 기물을. 네. 그러면은 타자마자 스트릿으로 나가신 거예요? 그냥 어글 신고 주행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잘 슬라럼도 하고 하키도 하고 여의도 광장이던 시절에 광장이 있던 시절에 거기에 슬라럼 팀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근데 그 팀에 이제 사람들하고 한두 명씩 친해지면서 거기 가서 같이 어울리면서 슬라럼도 같이 하고 또 그 옆에 건물 옆에 그 광장 옆에 보면 건물들이 많잖아요. 네. 거기에 대리석으로 된 돌들이 있어서 웨지 타고. 그래서 깨작깨작 조금 초치하고 그 영상에서 봤던 거 그냥 따라하면서 그렇게 기술을 쌓았던 것 같아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보통 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디서 만나게 되셨어요? PC 통신 이런 걸로 만나셨나요? 처음에는 그쪽으로 제가 알고 접근을 했던 게 아니고 네. 그냥 여의도로 갔어요. 여의도 광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타면 되겠다 해서 거기에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얼마나 많았어요? 한 몇 명 정도 있었어요? 그때는 그 너무 붐이었어서 네. 거의 1인당 하나는 갖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하긴 저도 피트니스에 네. 있었으니까. 그리고 여의도 광장에서 롤러스케이트 렌탈도 해주던 시절이니까 사람들이 놀러 오면 다 빌려서 거기서 광장에서 다 타고 그러던 시절이고. 저기 계단 같은 것도 다 타고 그러셨나요? 지금은 타지 말라고 막아놓긴 했는데 네. 여기 이렇게 계단 같은 거 보면은 왁스칠 되어 있거든요. 네. 그 까매진 거 있잖아요. 대리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그 여의도 광장이던 시절에는 네. 그냥 아스팔트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슬라럼하고 네. 또 팀이 가끔씩 단체로 슬라럼을 같이 하기도 하고 점프도 누가 하키 스틱을 들고 있으면 다 같이 점프하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공연을 부정기적으로 그냥 사람이 모이면 그냥 보여주는 식으로 그렇게 했었고, 제가 그라인드 한 거는 따로 제가 같이 다니던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냥 제가 그 동생들 데리고 그 옆에 광장 옆에 건물 한국 산업은행이었던 걸로 맞아. 기억해요. 여기 아직 있죠. 거기 앞에 보면 벤치가 돌 대리석으로 된 게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거기서 타다가 다시 광장 들어와서 사람들하고 다시 슬라롬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탔어요. 그때 타면은 제지는 안 당했나요? 가끔 나와요. 가끔. 주말이니까. 그러네. 지키는 네. 사람이 많이 없겠네. 주말엔 쉬어야죠. 그래서 나중에 에어구구 팀에 들어가게 되시잖아요. 네. 그 에어구구는 어떤 팀이었나요? 어떤 분들이 소속된 어떤 팀이었나요? 에어구구는 동대문 운동장에 성어스포츠라는 샵이 있었고 그 샵을 주축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스폰 지원을 해주던 팀이었고, 거기에 김대철, 이태용, 박상준 이 세 명이 원래 기존의 팀이 구성이 돼 있는 상태였고 호수공원에서 활동하던 그 이후에 이제 파크 대회를 통해서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대회에서 1등해서. 네, 성우 스포츠 자체에서 여러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입상을 해서 2위를 했던 것 같아요. 2등 했던 것 같아요. 왜 1위를 영입을 안 하고 2위를 했을까요? 스타일이 좀 더 좋으셨던 게 아닐까요? 그런 건가요?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치. 원래 멋있는 2위가 많고. 1등이 혹시 김염 스케이터 알죠. 그분도 했던 것 레전드였다고. 같아요. 그럼 1위를 간접적으로 욕한. 아니 같이 들어갔던 것 뒷산. 같아요. 같이 들어갔다가 네. 영민은 죄송합니다, 그 영민. 이후에 살러몬에서 스케이트가 발매가 되고 한국에 들어와서 자리가 생겼는데 거기서 한 명만 뽑아서 글로 이적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 에어구구가 있고, 에어구구는 좀 스트릿한 파크 느낌의 쪽. 에어구가 오히려 파크. 쪽. 어그로네이션이라는 팀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거긴 스트릿. 거기가 스트릿이고
그럼 거기에는 또 어떤 분들이 계셨고 또 어떤 특성이 있었나요? 장지훈 아시죠? 아 네, 알아요. 스케이터. 최근에 네. 비욘에서도 뵙고 그 노원 스케이터도 때도 봤었고. 그 친구도 거기 어그로네이션 멤버였어요. 맞아. 그리고 태풍태양 보면 거기에 스케이터 역할로 나오는 몇 친구들이 있는데 그 네. 친구들이 어그로네이션에서 어. 그래서 오디션 봐서 그래서 연기한 친구들. 두 분 태풍태양 보셨나요? 경민이 형이 보라고 했는데 아직 안 봤습니다. 저는 노래방에서 많이 봤어요. 하도 틀어주니까 네. 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저는 이거 배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무슨 영화 얘기를 하다가 자기의 인생 영화가 있는데 어그레시브 인라인을 다루고 있다. 태풍태양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그걸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오글거릴 수도 있어요. 그게 맛이죠. 근데 그게 또 맛이잖아. 네, 그죠. 그 레트로 감성. 뭔가 그런 청춘인데 요즘 같이 세련된 청춘이 아니라 좀 뭐라 그래야 돼 중이병 가득한 그런 청춘의 모습을 담고 있는 영화인데 근데 그 영화 보면서 놀랐던 게 막 천정명 씨가 스케이트 타는 장면도 나오고 실제로 타는 것 같던데 그거는 다 대역이었나요? 거의 직접 했을 거예요. 진짜 고난이도 아니고서는. 오, 그 원래 타시던 분이었나요? 아니면 배운 아니죠. 거예요? 영화 준비하면서 파크에서 그 스케이터들 모여갖고 다 같이 그 배우들하고 가르치면서 와. 연습을 했어요. 몇 달 동안. 대단하다. 그럼 거기도 혹시 카메오 이런 거 나오셨나요? 아니 저는 연기 그쪽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저는 감독님하고 미팅을 통해서 인터뷰를 해서 거기 안에 들어간 스토리 중에 그 얘기들이 뭐예요? 뭐예요? 이거 아니, 근데 저뿐만 아니라 단독이다 이거. 거기에 출연했던 친구들 이외에 몇 스케이터들은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이 활동을 하면서 겪고 있던 그런 내용들을 감독님이 영화에 이렇게 녹여내주셨어요. 그러면은 경준 쌤 저 얘기는 같은 뭐예요? 경우는 그때 활동하는데 군대 가는 게 너무 싫어서 너무 싫어서 네. 막 군대 연기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반영이 된 거예요. 기억하세요? 저 거기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노래방에선 그 얘기 안 나오고. 저 안 봐가지고. 군대를 미루는 사람의 이야기. 나중에 보면은 경준 쌤을 떠올려요. 활동을 위해서 국제 대회 나가고 싶고 막 이래서 맞아. 그 시기를 늦추려고. 제3지대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약간 이 씬이 스토리성이 있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그때 그 영상을 보면은 파크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떤 BMX 타시는 분, 저 그분 나중에 한번 만난 적도 있는데 BMX 타시는 분이 뭐 월세로 빌린 땅에다가 대회 연습을 해외 대회를 나가고 싶으니까 대회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이런 간이 파크 같은 걸 지어가지고 점프대 같은 거 거기서 막 연습을 하고 그때는 인터넷이 이렇게 잘 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외 대회에다가 신청서를 내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나와요. 막 다들 머리를 맞대고 옛날 이따만한 두꺼운 컴퓨터 앞에서 막 그 영어로 된 사이트를 막 보면서 준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수상을 하셨나요? 결국에? 아니, 그쵸. 그 당시에는 일본 애들이 제일 잘 탔어요. 그때는 너무 외국에도 잘 타는 사람도 많고 타는 인구도 많았고 그러니까 수상을 못했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렇게 키운 후배들은 지금 나가가지고 해외에서 막 윤종현 스케이터도 그렇고 월드 클래스죠. 장난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거의 막 한국을 되게 미래 라이징 스타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뭐 뚝섬 파크 같은데 저는 그냥 타기 시작했을 때부터 있었고 막 요즘에 노원 같은 그런 뭐 외국 파크 같은 데도 생기고 하니까 와 정말 격세지감이다. 그때 그분들이 요즘 친구들 왜요? 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격세지감 아세요? 아니요? 그 뭐라고 표현해야 저도 돼? 몰라요. 제가 무식한 건가요? 저기요 책 좀 읽어주세요. 책 많이 그러니까 읽는데. 세상이 바뀌는 천지가 개벽하는 정도의 그런 쉽게 말해서 논란과 약간 세대차 약간 그런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럴까요, 다스켓님? 참. 그런 게 좀 감동적이지 않아요? 아닌가? 그 영상을 봐야 돼. 꼭 보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힘들게 되게 여기까지 왔는데 또 애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걸 보면은 되게 많이 뿌듯하시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저희가 좀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그 이명렬 스케이터님이라고 네, 혹시 네. 어떤 분인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명렬이는 오방이라는 팀에서 활동을 했고요.
아마추어 팀이었고 그 광운대학교 그쪽 멤버들하고 해서 같이 모여서 아마추어 쪽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멤버였어요. 스턴트를 엄청 잘했던. 스턴트가 뭐예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이런 아. 것들. 그럼 해머트릭이라고 네, 부를 수 맞아요. 있나요? 오. 저 요즘 표현으로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분이 그런 코리안 블레이딩 아카이브라는 걸 개설을 네, 하셔가지고 제가 원했던 그 옛날 90년대 사진들을 진짜 무한 방출해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막 올라와 있을걸요? 얼마나 참고 계셨던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거 바이브 되게 좋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저 그거 그 사진 볼 때마다 설레요. 오,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눈에 안 보여서 몰랐던 거지 그런 순간들이 다 막 있었던 게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감동적이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사진 중간에 막 경준이 형 맞아. 심사위원으로 앉아 있는 아. 그런 사진도 본 적이 있는 것 같고. 와 진짜 그때 그 시절 그냥 파크 사진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온리 스트릿. 맞아. 그렇죠. 그때 엄청 샤프하셨더라고요. 저희 그 얘기했어요. 다 그렇죠. 네. 그 당시. 그래서 제가 어떤 경민 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때 당시에는 다들 미쳐가지고 스케이트 맞아. 타는데 밥도 안 먹고 맨날 스케이트만 타서 그렇다고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뭐 두 분은 궁금한 거 없나요? 그때 그 시절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어그레시브 인라인 스케이트 씬이랑 그 당시의 어그레시브 인라인 스케이트 씬이랑 혹시 뭔가 장단점이 있다거나 뭔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차이점이라고 하면 그때는 그냥 다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음. 반항기 넘치는 나이에 에너지가 그냥 다 스케이트 타는데 다 쏟았던 것 같아요. 그때 활동하던 친구들 쏟으면서 그렇게 뭉치니까 더 어깨에 힘 들어가고 그런 멋으로 탔던 것 같아요. 요즘은 조금 소프트하고 그때가 더 와일드하고 하드하고 맞아. 그거는 하드코어하고.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 근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시절만의 좀 고충 이런 게 없었나요? 고충. 그때는 이 어그레시브 인라인 이쪽 액션 스포츠, 익스트림 스포츠 자체가 인식이 없을 때라서 신고 타고 다니면 어른들이 애들이 타는 거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도 엄청 많았고요. 사실 저도 어릴 때 피트니스 인라인을 사촌 형한테인가 받아와서 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막 어린애들이 타는 거라는 인식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그러니까 어그레시브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기 시작하면서 막 스토리에도 올리고 되게 멋있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생각보다 요즘 인라인 스케이트 야 그런 거 어린애들이 타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은 조금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게 지금 궁금해서 그런 건데 이게 약간 00년대 중반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약간 네. 이 붐이 식을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90년대 거의 와 진짜 황금기를 거쳐서 하락세? 그 시기가 네. 분위기가 어땠나요?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뭐 특별히 저희가 뭐 잘못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죠. 그쵸. 네.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냥 유행의 사이클이 있듯이 그냥 그런 사이클을 탔던 것 같아요. 음. 그때 인라인 스케이트가 이 사이클을 타서 붐이 됐었고 점점 하락세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붐이 일어났던 게 브레이킹이었어요. 다음에 브레이킹이 브레이킹 댄스 비보이. 비보이 그 다음에 브레이킹 비보이가 지나가고 자전거가 한번 또 BMX 그러니까 자전거 자체가 붐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또 BMX 그 영향으로 커지고 그 다음이 또 스케이트보드 이런 식으로 계속 사이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또 어그레시브 인라인의 세대가 올 수도 있겠네요. 저 사이클을 다시 타면 올 거라 생각합니다. 계속 돌고 돌잖아요. 지금 서핑으로도 맞아요. 한번 사이클이 갔었고. 근데 그때 막 타셨던 분들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만두게 됐던 것도 관심에서 멀어지니까 그만둔 게 맞나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다들 나이를 먹으니까 근데 지금처럼 어린 친구들을 육성해야겠다는 그런 저희 타기도 바쁘니까 아직은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나이였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고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는 친구들이 없으니까 이제 대가 끊긴 거죠. 그러면은 본인 스케이트로서의 경준 쌤의 전성기는 언제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에어구구 때? 에어구구? 아니면 그 이후에? 그쵸. 에어구구 활동할 때 2000년 중반쯤 됐을 것 같은데요. 그때 근데 여전히 20대 초반 아니셨어요?
20대 중반? 중반쯤 됐을 거예요. 근데 보통 스케이터들은 막 요즘 보면은 막 형캐소나 이런 분들 다 30대고 맞아요. 그냥 전 세계가 다 씬 자체가 되게 올드해졌어요. 되게 나이대. 옛날에는 다 20대에서 네. 그런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왔었군요.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은 상황이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어린 친구들을 충분히 육성해서 이렇게 키워내지 못했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와서 켈소 그 친구들처럼 타는 친구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자리에 켈소가 있는 거고 그런 프로들이 아직도 나이 먹고 활동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 이것도 갑자기 궁금한데 두 분 혹시 그럼 옛날에 만난 적 있어요? 다스케님이랑? 문학에서 아 그래요? 저 프로 선수 활동할 때 네. 문학에서 많이 연습을 했거든요. 네. 그때 아버님하고 같이 아 1화에서 그 말씀드렸던 아부지랑 같이 오구상 시작했던 아버지랑. 네. 다스켓 아버님하고 친해서 늘 아버님을 보시면 2% 왔어. 맞아요. 네, 기억합니다. 그때 어떤 아이였어요? 그때 그냥 조용히 그냥 샤이한 네. 아, 샤이보이였으니까. 숫기 없고 굉장히 내성적이고 샤이보이. 그래도 지금 엄청 잘 타시지 않아요? 지금 많이 늘 오히려 일을 그만두고 자유롭게 타면서 그때부터 되게 많이 는 것 같아요. 열심히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니까 맞아. 많이 는 것 같아요. 머리도 갑자기 탈색하시고 그러면서 그러면은 그 몇 년 타신 거죠? 스케이트를 타고 계신 게? 시작한 해로 횟수로 치면 27년 되려나? 와, 거의 30년 좀 30년 다 돼가는구나. 안 될 거예요. 근데 중간에 유학도 다녀오고 회사 생활도 잠깐 하고 뭐 부상 때문에 쉰 해도 있고 그래서 꽤 많이 빠졌죠. 근데 중간에. 계속 그렇게 저희도 그 얘기 했거든요. 왜 스케이트 타는지. 왜 지금까지도 이 씬에 대한 애정을 놓지 못하고. 형에게 스케이트란? 그러니까 각경준에게 스케이트란 뭡니까 도대체? 어릴 때 기억이 평생 가는 것 같아요. 그 좋았던 기억이 지금 현재 제가 가진 능력 중에 가장 잘하고 있는 거니까 잘 할 수 있는 거니까 놓지 못하고 하는 것 같고요. 또 여기 씬에 있는 이런 동료들, 친구들, 동생들이 너무 다들 사람이 너무 좋아서 같이 이 끈을 계속 이어가고 싶고 그런 마음입니다. 스케이트 하면서 또 일이 제일 됐고 일이 됐고 제일 행복했던 순간 기억나는 거 있어요? 내 인생의 뭐 세 장면 이렇게 정도 꼽자면? 왜 부끄러워하시죠? 얼굴이 붉어지셨는데 이건 질문에 없던 거예요. 프리스타일입니다 저희. 다시 한번. 힙합이에요. 그러니까 스케이트 하면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 뭐 탑3 아니면 탑2를 꼽자면? 첫 번째로 제일 좀 흥분되고 좋았던 게 이거를 하고 해외 대회를 나가게 됐을 때. 어떤 대회였어요 그때는? 그때 아시안 엑스게임. 중국에서 했나요? 아니요, 태국. 아 태국에서. 네. 이거를 통해서 내가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나가네. 약간 이런 느낌? 와, 꿈 같은 약간 느낌이었죠. 그 당시에 해외여행하는 게 그렇게 쉬운 시절은 아니니까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또 갈 수 있게 됐으니까 그때 너무 좋았죠. 지금 아직도 그 대회가 생생해요. 그때 무슨 기술 하셨어요? 너무 떨려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걸 충분히 다 못했던 것 같아요. 팬케이크는 바로 성공했어요. 팬케이크. 네. 제3지대 보면 연습하는 거 네, 나오잖아요. 나와요. 마지막에도 나오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사이클이 저도 사실 근데 그런 걸 좀 느꼈거든요. 뭔가 좀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근데 빨리 왔으면 좋겠고 물꼬가 빨리 트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이 씬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바라는 점 이런 거 있을까요? 1세대 스케이터로서.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희요? 저희 소울도 제대로 못하는 바로 저희인데. 이게 원래 기존에 잘 타던 사람들보다 새로 유입된 사람들이 꾸준히 타면서 같은 비슷한 실력의 사람들하고 같이 커뮤니티를 이뤄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되게 큰 힘이 돼요. 오히려 우리 좀 원래 타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유입시켜서 불러놓고 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주눅 들어서 그 자리에서 구경만 하게 되지 사실 진짜 외향형 인간 아니고서는 그렇게 쉽게 막 맞아요. 그렇게 끼기 힘들어요. 네. 네. 근데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또 도움을 주시잖아요. 왜냐면은 옆에 있으면 물론 다스켓님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툭툭 던지세요. 근데 그게 또 적중을 해. 지난번에도 조심스러워요. 근데 그래요?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속마음까지는 모르잖아요. 맞아요. 원하는 건지 아닌지. 제가 로얄에 좀 집착을 했었거든요. 하면서 성공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고 또 갑자기 안 되더라고요. 이제 안 되던 중 B1을 연습하러 갔는데 경준이 형이 계셨던 거예요. 네. 야. 별빛이 내려온다. 그래서 형 로얄이 되던 게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해봐. 이렇게 해봐. 하니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이제 어제 죽전 파크를 갔다 왔는데 긴 렛지를 원트로 밀 수 있을 만큼 이제 기술이 능숙해졌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와 근데 이제, 경준이 형 지렸다 진짜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때. 간증의 현장. 네. 그럼 뭐 또 더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그럼 배움 이제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코치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경준 형님의 좀 어그레시브 인라인, 뭐 그라인드, 에어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 파트가 제일 자신 있는 파트가 혹시 어떤 게 있으신지? 어릴 때는 에어였고 현재는 그라인드 쪽. 그럼 가르치실 때 좀 자신 있는 파트는? 그라인드가 더 자신 있죠 지금은. 근데 아마 지금 아직은 다들 경력들이 아직 안 쌓였으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못 느꼈을 수도 있는데 타다 보면 그라인드가 에어보다 더 어렵다는 걸 느낄 거예요. 에어가 더 쉽다는 걸 나중에 느끼게 될 거예요. 에어를 배우고 싶은데 경력이 안 돼서 아직 못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어를 안전하게 잘 하려면 그만큼 좀 주행도 많이 해야 되고 파크 기물에 대한 좀 두려움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고 나면 에어가 느는 거는 되게 빠른 속도로 느는데 그라인드는 그렇게 빨리 늘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좀 디테일을 살려서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강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어그레시브 인라인 스쿨이라고 인스타 들어가면은 스쿨을 통해서 그거를 딱 설명해 거기 주시면 가면 좋지 이렇게 않을까? 있어요. 서울 쪽이고 뚝섬도 수업을 하고 일산 트랜지션 정글이나 뭐 실내는 그쪽에서 하고 집이 강서 쪽이라서 서울의 서쪽이 메인 활동 무대죠. 아 근데 그것도 궁금해. 그 제가 옛날에 또 궁금해서 막 이것저것 물어보다 제가 좀 이 씬에 대해 한창 관심이 엄청 많았을 때 호기심이 많아졌을 때 이 뭐 어그레시브 인라인 스쿨 거기 들어가 보면은 되게 오래전 2009년부터 시작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또 막 그때 경민 쌤이랑 경준 쌤이랑 막 둘이 지금은 되게 거기가 막 몇만 팔로워에 어엿한 스쿨이지만 초기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이 맞아. 진짜 밑바닥에서 시작한 거라고. 근데 시작점이 어디였던 거예요? 계기? 경민이가 먼저 춘천에서 그걸 하고 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 활동을 하고 있었고 좀 가물가물하네. 근데 오래전이라. 너무 오래전이라 진짜.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둘이 같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그 당시에는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기 타는 게 바빠서 네. 그러니까 남들을 가르치거나 맞아요. 뭐 후계를 양성하거나 이런 생각이 지금은 스케이트보드도 다 강습하지만 네. 원래는 스케이트보드도 강습하는 인구가 별로 많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때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신 게 또 이유가 있나 싶어가지고. 선수 진짜 어릴 때 20대 선수 활동 할 때도 몇 번 하긴 했어요. 근데 안 했던 이유가 그걸 하니까 제 연습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좀 떨어진다고 그래야 되나? 강습하면서 좀 이게 좋아하는 거를 일로 하다 보니까 원래 갖고 있던 그 열정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점점 이게 좀 일로 네. 느껴지고. 줄어들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옛날에 저 고등학교 때 탔을 때 문학 경기장에서 그때 뭐 경준이 형도 있었지만은 프로 선수 중에 뭐 교현이 형도 있었어요. 김교현 형이라고. 근데 그때 보면은 정말 그분들 타기 바빴던 것 같아요. 굉장히 진지하셨어요. 한번 막 연습하러 오시면은 정말 3시간, 4시간이든 한 기술을 계속 막 연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본인들이 타기 바쁘니까 가르칠 그런 시간, 여력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랬을 것 그래서 같기도 하고. 저도 그게 좀 그때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뭔가 서로 간에 좀 이렇게 대화도 하면서 가르침도 이렇게 있었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래서 이런 분이 여태까지 남아서 네. 이렇게 또 타시고 또 아이들도 가르치고 하시는 게 진짜 굉장히 다행- 엄청난 행운이고 네, 감사하죠. 이죠. 저희가 너무 찬양만 했지만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뉴비 입장에서는- 헌정 방송이니까. 그때는 저도 네. 뉴비였으니. 네. 저 지금 뉴비 입장이잖아요. 네. 아직. 근데 경준이 형을 보면은 그냥 안 보여요. 빛 너무 밝아가지고 여기 근처가 지금. 지금 거짓말 치지 마. 까만 비니 쓰고 계시는데 이게 라디오라고. 너무 밝아요. 여기 후광이 너무 근데 세가지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 경민 쌤도 이제 애들 가르치지만 뭐였지? 그라인드 처방은 이경준에게 뭐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자기도 그라인드 하다가 막히면 경준 쌤한테 가면 처방을 해준대요. 약사네요. 약사. 약사라고 어그레시브 해놨어. 약사. 어그레시브 약사 이경준 선생님 오늘 다 모시고. 저도 겪었던 과정이니까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답은 가지고 있어서 네. 짬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네, 설명을 해줄 수 있죠. 보고. 궁금증을 그래도 꽤 많이 푼 것 같은데 다들 그러신가요? 네. 근데 또 막상 물어보려고 하니까 또 기억이 안 나고 막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좋은 특집이 있으면 또 나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알겠습니다. 보니까 또 말씀도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저희의 이 과거 얘기를 하려니까 정신적인 지주로 남아주시면. 뒤죽박죽이네 과거 얘기라서. 네, 그리고 저희 일단 다음 화에서는 무슨 얘기 해보려고 하냐면 저기 약사님을 모셨으니까 또 입문자들이 중요하다 하시니까 처방전을 하나 네. 미리 써놓으려고 초보자들을 위한 처방전. 입문 가이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거기까지 함께 알겠습니다. 해주실 거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번 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화에서 약사님과 함께 입문 처방 가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와, 다스키.